그만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선별적으로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업체들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뭐 헬륨도 부족하다, 뭐 앞으로 뭐 제논 크립톤 또 우려감도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JI테크가 정고점 이제 막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거의 이렇게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사주 매입 80억 가까이 하죠. 대표이사가 10억 장내면서 하죠. 무상증자도 3주나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린 리소스도 지금 시간에 다니까 급등을 했는데 그린 리소스도 예사롭지 않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제로도 있죠. 초고밀도 코팅 기술, 전 세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거기에 저가형 메모리 사업도 하죠. 특히 그리고 M디바이스랑 HBM 쪽의 하이브리드 본딩 사업을 협력하고 있죠. HBM 사업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에너지 사업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초전도 선제라는 세계 지금 최고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거의 초전도 선제 공정 구축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감히 그린 리소스는 내일 이후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려고요. 그만큼 독보적인 재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엔비디아 GTC 개방이 임박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HBM4 그리고 소캠2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분명히 받을 텐데 뭐 에이펙트 같은 경우 소캠2 같은 경우 단독 수혜주죠. 우리나라 유일하게 중소기업 중에서 후공정 지금 기술을 확보해서 단독으로 수주한 만큼 이 기업과 더불어서 역시 HBM4 하면 FST라든지 또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EUV의 핵심 펠리클을 지금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걸로 보여져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 그리고 최근 들어 자사주도 대규모로 소각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오늘 해운주들이 좀 강했어요. 특히 흥하해운 이 기업이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해운주 내에선 대장주 역할을 해요. 대신 실적 대비는 퍼가 좀 낮은 기업은 아니에요. 많이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내일이 단계 이제 과일권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은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통신장비주 내에서도 제가 딱 2개를 꼽아드렸어요. 유비커스 홀딩스, 이로운 이 2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이 통신장비 관련주 내에서 대부분 이 5G 쪽으로만 테마로만 움직일 텐데 유비커스 홀딩스는 자회사가 이제 반도체 쪽에 테스트 장비 사업도 하고 SK하이닉스의 깐부죠.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최초로 원전 무선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신 EDI 쪽이랑 한수원 쪽이랑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통신 장비를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역시 이제 개발을 했고 공급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런 모멘텀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은 대표이사가 사내이사가 꾸준하게 수억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했을까? 자사주 매입도 20억이 끝났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 과일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HMX 제가 설명드리고 200%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2,000원대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감히 6,000원대까지 도전하겠습니다. 이뤄냈네요. 6,000원 말고요. 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막판에 좀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어마어마한 뭐 대량 거래가 실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하반기 주도를 하면 또 움직일 가능성은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호전자도 제가 설명드리고 10배 이상, 한 13배 이상 날아갔죠. 앞으로 HMX도 꾸준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르는 종목은 있다. 오르는 종목 따라가지 말고 많이 이미 오른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바닥권에서 더 크게 갈 종목 잡아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테마 안에서 한번 잡아볼지 오늘의 싹쓸이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미래 AI 핵심은 메모리, 현재 시점 투자 포인트는 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메모리 완판 이런 소식까지 들었는데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메모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중요하다라기보다도 과학자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AI 중심은 메모리다라는 거를 이 업계 내에서도 공공연한 좀 비밀이다라는 얘기도 한번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들려오거든요. 그만큼 메모리 같은 경우가 앞으로 1000배 가까이 이제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HBF 시대도 이제 올 것 같죠. 낸드 플래시 쪽. 이제 앞으로
H밴보다도 HBF 시장이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 그게 내년도부터 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이쪽의 성능이 더 이제 좋아지면 AI 성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늘려야 되는데 AI로 그러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젠스랑 CEO가 얘기했잖아요. 예, 컴퓨팅 파워 같은 경우가 곧 이제 매출로 더 확대될 것 같다. 결국은 이제 이 메모리, AI 칩, 요게 이제 AI 성능을 더 이제 좋아지게 또 만드는 부분인데 돈이 된다라고 하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AI, 챗 GPT뿐만이 아니고요, 예, 에이전트 AI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AI 비서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남들보다 앞선 정보도 빨리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젠스랑 CEO가 이번에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AI 쪽에 그러면 가장 또 핵심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HBM4 또 전쟁이 펼쳐질 것 같죠. 그런데 HBM 쪽에 이 수율을 가장 또 결정적으로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핵심 장비 업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원자층 증착 장비, 요게 LCD램에 또 굉장히 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가속계에는 HBM4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소캠2도 이제 서버용 또 메모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전력 메모리 시대도 이제 올해부터 해서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면 이제 양쪽 쇠주 주성 엔지니어링과 에이펙트를 좀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1월 2일 날 강추해드렸고요. 1월 5일 날 또 강추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받고 지금 랠리가 나왔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최대 주주가 6만 원대에서도 200억에 가까운 장내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삼성 자산운용사 쪽도 지분의 한 2% 가까이 수백억이 또 6만 원대 이 부분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지금 공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자산운용사와 최대 주주는 6만 원대에서도 비싸다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LCD램의 가장 핵심 수혜 장비 회사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뭐 투자 심리도가 막 과열권에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6만 원대에서 매집이 들어왔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11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내일 단기 반등에 초점 맞추면서 셔차 향후 TSMC라든지 애플, 마이크론 뭐 이런 쪽에 지금 재료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뭐 SK하이닉스 쪽이랑도 깜부죠. 그런 만큼 역시 5일선 회복되면 추가 급등을 누리면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가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작년도부터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 내에서 가장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반도체 장비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과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 사업도 해서 앞으로 매출 5조 원에 4조 원인가요? 이쪽에 도전하겠다 얘기가 나온 만큼 꾸준하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이펙트. 이 기업도 오늘부터 이제 5일선 회복이 됐죠. 5일선 회복이 되면 재차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거죠. 이 기업은 특징적인 부분이 또 희한하게 60일선 부근 근접 급반등, 60일선 근접 급반등,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0일선 근접 급반등, 60일선 이탈 또 급반등, 60일선 근접 5일선 회복. 그러니까 60일선 아래로 밀리면 대부분 이제까지 좀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폭증하고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 이제 인도 공장까지 완공되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형성이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이 버닝 테스트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주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버닝 테스트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를 위해서 800억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인수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메모리가 작년도에는 소캠2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올해 1월 달부터 소캠2 저전력 메모리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해서 물량이 이제 양산에 1월 달부터 1분기부터 잡힐 거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보다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누구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도보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훨씬 더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뭐 하루 만에 낸드 같은 경우도 막 50% 가까이 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이. 그만큼 에이펙트, 메모리, 비메모리 동시수혜주 관점에서 이제 단기 반등권에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다시 한번 또 계속
상한가를 노려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주신 메모리 관련주 두 종목 관심권에 두시고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점검 받아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은 이루온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하시고 목요일에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도 두 자릿수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무려 35%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그린 리소스도 살펴볼게요. 이번 달 첫 거래일에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셨고요. 역시나 신고가 랠리 나왔습니다. 9거래일 만에 34.7% 상승률, 시간 외에서 정말 더 올랐네요. 5% 가까운 급등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JI테크도 한번 짚어볼게요. 2월 26일에 소개를 하셨고 역시 종목들이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7% 가까이 오른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HMX 보겠습니다. 방송일 확인하시면 한 달도 안 됐는데 무려 200% 넘게 올랐죠.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지만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또 동시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략 챙겨볼게요. 일단 정루온부터 예. 3거래일 만에 35% 엄청납니다. 예, 정론부터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론 같은 경우가요. 굉장히 지금 좋은 부분이 대표이사, 사내이사 다 장내 매수 들어왔죠. 자사주 맵이 끝났죠. 그런데 5G 쪽에 이제 넘어서 6G, 6G 시장이 오면 모든 통신사들이 이 회사의 장비를 쓸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회사 내부에서. 그만큼 독보적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도 5G 기술을 견줄 만할 것 같다. 5G 장비. 그리고 이제 화이를 넘어서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계 최초로 원전 무선 통신 시스템에 이 회사의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독보적인 재료들이 있죠.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을 뚫었죠. 원래 뚫기 전에 봐야죠. 자사주 매입 단가가 얼마죠? 1,600원대였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첫 상한가는 따라잡는 거죠. 무섭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포들의 수급 동향 잘 보셔야 되고 721선 아래에 있을 때 잘 보셔야 되고 오늘 경고 종목 지정이 됐는데도 급등을 했어요.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원래 경고 종목 지정되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이제 MACD가 다음 달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HMX도 2,000원대였죠. 감히 6,000원대까지 도전하겠습니다. 7,000원대까지 올라왔죠. 감히 이루온도 지금 뭐 당장 계속 날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경고정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또 숨고르기 일주일 동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감히 다시 7,000원대까지도 어게인 2021년도 때처럼 도전을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린 리소스. 이 종목 종가 고가로 끝났죠. 최근 들어 대량 거래 시현됐던 종가 좀 뚫어버리니까 오늘 종가 고가로 끝나고 시간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이 기업도 감히 내일부터 상한가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린 리소스도 재료가 막강한 것 같아요. TSMC 삼성전자 비메모리 재료 있죠. HBM 쪽에 하이브리드 본딩 재료 있죠. 그것도 전력 쪽에 이제 앞으로 초전도 선제, 핵융합 발전 쪽에 핵심 소재 확보, 공정 기술, 이제 구축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전력까지 같이 엮여버리면 폭발적으로 오르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이오 원료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도 주가 상승세를 앞으로 좀 크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린 리소스도 12,8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JI테크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30% 이상 올라왔죠. 고점까지. 이제 정고점 돌파 임박돼 있죠.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MX. 경고 종목 지정, 거래 정지 예고, 위험 종목 지정 우려감까지 있으면 솔직히 여기서 좀 단기 매물이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 성호전자가 이랬어요. 그래서 6,000원, 7,000원대에서 막 급등을 하다가 거래 정지 예고 뜨니까 갑자기 이제 단기 매물 소화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4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입주하면 원래 그때부터가 시작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광반도체 관련주 내에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했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했던 기업이죠. 그런 관점에서 신뢰성이 높다. 중장기 상투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단기 이제 고점 신호다. 옆으로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점진적 재차 중장기는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